안녕하세요. 청개굴 희성이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산책을 하시면서 출퇴근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강원도 철원 아침 햇살이 갓 떠오른 군 복지회관 앞. 23살의 김하윤 하사는 어르신 건강검진 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의대를 포기하고 군 의무병의 길을 택한 지 3개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의료 지식과 성실함으로 부대 안팎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 하윤아, 오늘도 일찍 왔네. 부대장의 따뜻한 말에 하윤은 미소로 답했다. 봉사 장소에는 이미 8순을 넘은 어르신들이 줄을 서 있었다. 혈압을 재고 혈당을 체크하며 하루가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끼익!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건물을 울렸다. 이어서 들려온 쾅! 하는 충돌음. 그리고 비명. 사람이 다쳤어요. 하윤은 반사적으로 창문 밖을 내다봤다. 복지관 앞 교차로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이미 응급처치 가방을 움켜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김하사 어디 가려고? 상관 강태우 중사가 날카롭게 제지했다. 밖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돼. 지금은 공식 임무 중이야. 무단 이탈하면 영창행이야. 밖에서는 점점 더 큰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 라는 외침. 그러나 군 규정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군대에서는 명령 불복종이 가장 큰 죄였다. 순간 하윤의 머릿속에 하나의 문장이 스쳤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주저함이 사라지고 결심이 자리 잡았다. 하윤은 한 발 앞으로 내딛었다. 그리고 쿵! 복지관 문을 박차고 나갔다. 교차로는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검은색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아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도로 한가운데에는 젊은 여성이 쓰러져 있었다. 박소연 20살로 보이는 긴 머리의 여성이었다.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호흡은 거칠고 불규칙했다. 주위 사람들은 사진만 찍을 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하윤은 주저하지 않았다. 비켜주세요. 저는 군 의무병입니다. 그녀는 즉시 맥박, 동공, 호흡을 확인하고 기도를 확보했다. 피가 멎지 않는 상처를 압박하며 누군가에게 외쳤다. 119에 이렇게 전해주세요. 20대 여성, 두부 외상, 의식소실, 호흡 불안정. 그러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여성의 몸이 경직되며 거품을 내뿜기 시작했다. 외상성 경련. 하윤은 즉시 옆으로 눕히고 손수건을 말아 입 사이에 넣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1분. 경련이 멈췄고 맥박은 안정됐다. 주변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저 사람 진짜 의사 아니야?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구급대가 도착했고 하윤은 의료진에게 정확한 상황을 보고했다. 그들의 눈빛엔 놀라움이 가득했다. 여성의 가방에서 떨어진 학생증 박소연 K대 의과대학 3학년. 의대생이었다. 저도 병원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상태가 불안정합니다. 좋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고함. 김하윤 하사. 거기서 내려. 강태우 중사였다. 얼굴이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하윤은 잠시 그녀의 손을 바라보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가야 합니다. 쾅! 구급차 문이 닫혔다. 병원까지 달려가는 동안 하윤은 혈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며 환자를 지켰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브리핑을 마치고 30만 원의 응급 실비까지 선뜻 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대로 돌아왔다. 김하사 강중사님이 찾으십니다. 바로 의무대로. 그 말투에는 동정심이 묻어났다. 하윤은 고개를 들었다. 후회는 없었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건 영창 이주.
외박 금지 3개월. 그리고 내일 조회 때 공개 사과해. 강태우 중사의 냉소적인 목소리였다. 영창의 차가운 철문이 쿵 하고 닫혔다. 강원도 철원의 9월 밤 공기는 유난히 싸늘했지만 영창 안의 공기는 그보다 더 차가웠다. 조그만 창문 하나와 딱딱한 침대, 콘크리트 벽. 23살 김하윤 하사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질문. 하지만 곧 또렷하게 들려오는 자신의 대답. 아니야. 나는 생명을 구했어. 잘못한 게 없어. 부대 밖에서는 여전히 소문이 돌았다. 그 의무병이 무단 이탈했대. 명령 어기고 잘난 척하다가 결국 영창이라더라. 어제까지만 해도 존경받던 하윤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다. 화장실, 복도, 계단 새벽 5시부터 혼자 부대를 청소하며 병사들의 싸늘한 시선을 견뎌야 했다. 저 사람 그 사건 김하윤 아니야? 와, 영창 같다며. 진짜 미쳤네. 하윤은 이를 악물었다. 억울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도 박소연의 따뜻한 체온이 남아 있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하윤은 식사도 제대로 못한 채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다. 배고픔보다 억울함과 불안이 더 컸다. 박소연은 무사할까? 의식은 돌아왔을까? 병원에 남겨두고 온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때였다. 철컥. 영창 문이 열리며 당직 병사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김하윤 하사. 부대장님이 급히 오라고 하십니다. 지금요? 네, 당장입니다. 무슨 큰일이 난 것 같던데요. 하윤은 얼떨떨한 얼굴로 복도를 걸었다. 군인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경멸이 아니라 놀라움이었다. 부대장실 문을 열자 뜻밖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부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 사단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예, 헬기 착륙 준비도 네. 사단장? 하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전화를 끊은 부대장이 하윤을 돌아봤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김하사, 자네 큰일 났네. 예? 무슨? 사단장님이 30분 후에 헬기로 오신다. 자네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 네? 순간 하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사단장이 헬기를 타고 직접 부대로 온다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것도 하급 하사를 만나러. 도저히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강중사. 당장 강중사 데려와. 부대장의 고함이 복도를 울렸다. 그 시각 서울의 한 병원. 하얀 침대에 누워있는 박소연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아빠, 그 언니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군복 입고 나타나서 응급 처치를 하는데 프로 의사보다 더 정확했어. 천사 같았어. 그녀의 아버지 박성진 소장사단장. 별 2개를 단 30년 군 생활 중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나뿐인 딸을 잃을 뻔했기 때문이다. 응급실 의사도 말했어. 그 군인 덕분에 골든 타임 안에 처치가 이루어져서 살 수 있었다고. 박성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군인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하윤 하사요. 좋다. 지금 당장 그 부대 위치 파악해. 헬기 준비해. 사단장님 영창에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사단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내 딸을 구하러 간 걸 무단 이탈이라고 해서 영창에 가둬놨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그 안에는 태풍 전야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생명을 구한 군인을 감옥에? 이게 지금 말이 돼? 30분 후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철원 하늘을 울렸다. 강렬한 굉음과 함께 사단장 전용 헬기가 부대 상공에 나타나자 모든 부대원이 밖으로 뛰쳐나왔다. 사단장이 예고 없이 헬기로 방문하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 사단장님이 왜 오시지? 무슨 큰일인가 봐. 웅성거림이 퍼져나갔다. 헬기가 착륙하자 문이 열리고 박성진 사단장이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걸음은 단호했다. 부대장과 간부들이 황급히 뛰어와 경례를 올렸다. 충성.
사단장님, 갑자기 무슨 일로? 김하윤 하사. 지금 어디 있나? 그 목소리는 군인들마저 숨을 죽이게 했다. 헬기의 굉음이 멈추자 부대 전체가 숨죽인 듯 정적에 휩싸였다. 강원도 철원의 부대 마당, 박성진 사단장의 모습이 헬기에서 나타났다. 두 개의 별이 빛나는 군복, 그리고 얼굴엔 차갑게 굳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부대장과 간부들은 황급히 달려나와 차렷 자세로 경례했다. 충성, 충성. 박 사단장은 경례를 받는 대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김하윤 하사. 지금 어디 있나? 그 짧은 질문에 부대장은 식은땀을 흘렸다. 영창에서 지금 데려오고 있습니다, 사단장님. 영창에서? 박 사단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번쩍였다. 잠시 후 김하윤 하사가 헬기장 옆으로 끌려오듯 도착했다. 영창에서 갓 나온 얼굴은 수척했고 손등에는 청소로 생긴 상처 자국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김하윤 하사 충성. 하윤은 힘있게 거수 경례를 했다. 사단장은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정말 고맙소. 박 사단장이 먼저 거수 경례를 올렸다. 주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부대장, 간부, 병사들 모두가 경악한 눈빛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다. 투스타 장군이 하급 하사에게 먼저 경례를 한다니 군 생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다. 제 딸을 구해주셨더군요. 박소연. 그 학생이 내 딸입니다. 하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그때 응급처치가 아니었으면 소연이는 죽었을 겁니다. 응급실 의사도 골든 타임 안에 완벽한 처치라고 칭찬하더군요. 박 사단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인한 군인의 얼굴 뒤로 한 아버지의 진심이 비쳤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소. 하윤은 차렷 자세를 유지한 채 고개를 숙였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단장님. 그 한마디에 박 사단장의 눈빛이 더 깊어졌다. 그때 부대장 실문이 벌컥 열렸다. 강태우 중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사단장의 모습을 보자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충성. 강태우 중사입니다. 강 중사. 박 사단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이 김하사를 영창에 보냈나? 저 그게 규정상 무단이탈이라.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게 규정 위반이라고. 하지만 명령을 어기고. 그만. 사단장의 고함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멈췄다. 내 딸의 생명을 구한 영웅을 영창에 가뒀다고. 그것도 2주씩이나? 강태우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다. 부대장은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식은땀을 흘렸다. 부대장. 네, 사단장님. 이게 자네 부대의 수준인가? 생명을 구한 군인을 처벌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 사단장은 다시 하윤을 돌아봤다. 김하사. 그동안 고생 많았소. 이제 영창에서 나오시오. 네, 사단장님. 그리고 시선이 다시 강태우 중사에게 향했다. 강 중사. 당신의 처신은 나중에 별도로 논의하겠소. 일단 김하사에 대한 모든 처벌을 즉시 해제하시오. 네.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보다 작았다. 다음 날 아침 연병장에는 부대 전원이 모였다. 평소와는 다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연단 위로 박성진 사단장이 직접 올라섰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를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조용했던 연병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3일 전 우리 부대의 한 하사가 한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 그러나 그 공로를 인정받기는커녕 처벌을 받았다.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다. 군인의 첫 번째 임무가 무엇인가? 그는 잠시 침묵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김하윤 하사는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 말이 끝나자 부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하윤에게 쏠렸다. 연단 옆에 선 하윤은 긴장된 표정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오늘부로 김하윤 하사에 대한 모든 처벌을 해제한다. 그리고 사단장이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들어 올렸다.
국민의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하여 표창장과 포상휴가 3일을 수여한다. 와! 폭발적인 환호와 박수가 연병장을 뒤덮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표창장을 받았다. 억울하고 외로웠던 지난 3일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사단장이 마이크를 건넸다. 김하사 한 말씀 하시오. 하윤은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의료인으로서, 군인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요. 앞으로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또 한 번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심지어 강태우 중사 옆에 있던 병사들까지 박수를 치고 있었다. 며칠 후 강원도 철원의 하늘은 어느 때보다 맑았다. 부대 내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무단이탈로 영창간 하살하며 수군거리던 병사들이 이제는 우리 부대에 영웅이 있다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표창과 포상휴가를 받은 김하윤 하사는 잠시 휴가를 받아 서울의 한 대형 병원을 찾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붙잡았던 그 여학생, 박소연을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다. 들어오세요. 병실 문을 두드리자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자 침대에 앉아있는 소연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언니, 앉아있어요. 아직 다 회복 안 됐잖아요. 하윤이 다가와 소연의 어깨를 살살 눌렀다. 소연은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혔다. 정말 감사해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전. 울지 마요. 다 지난 일이잖아요. 하윤은 소연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한 손끝이 전해졌다. 소연은 머리의 붕대도 대부분 풀렸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고 눈빛은 결연했다. 언니, 응급 처치해 주실 때 전 희미하게 들렸어요.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라고. 그게 진짜로 들렸어요. 하윤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런 말 했었네요. 언니는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니도 의대 다녔다고 들었어요. 왜 그만두셨어요? 하윤의 눈동자가 잠시 멀어졌다. 돈 많은 사람만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진 않았어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군의무병의 길을 택했어요.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더 확신이 들었죠. 소연의 눈이 반짝였다. 저도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언니처럼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진짜 의사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소연 씨는 이미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미소를 지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별 2개가 번쩍이는 군복. 박성진 사단장이 들어왔다. 김하사 와 있었군요. 안녕하십니까, 사단장님. 딸이 많이 좋아졌지? 네, 다 하윤 언니 덕분이에요. 소연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박 사단장은 하윤을 향해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참, 하사에게 전할 말이 있네. 부대 의무대장 자리가 비었는데 내가 자네를 추천했네. 네? 하윤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의무대장은 보통 중사 이상이 맡는 자리였다. 하사인 자신이 추천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못한 일이다. 능력이 있으면 계급은 중요치 않네. 자네는 이미 증명했잖나. 소연이 하윤의 팔을 붙잡으며 외쳤다. 언니 받아요. 언니라면 최고의 의무대장이 될 거예요. 하윤은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억울함,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인정받는 감격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박 사단장은 봉투를 하나 꺼내 하윤에게 건넸다. 그때 병원비를 대신 내줬다고 들었네. 자네 주머니에서 낸 돈이라 들었어. 돌려줘야지. 아닙니다. 그건 제 마음이었어요. 제발 받아주게. 이걸 거절하면 내가 더 미안해진다네. 결국 하윤은 고개를 숙이며 봉투를 받았다. 창밖에서는 부대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하윤은 병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살짝 눈시울을 붉혔다. 일주일 후 부대 연병장에서 의무대장 임명식이 열렸다. 햇살이 반짝이는 가운데 하윤은 새로운 계급장을 달았다. 병사들의 환호와 축하가 이어졌다. 축하합니다, 김 대장님. 이제 우리 부대 의료는 걱정 없겠네요. 심지어 예전엔 차갑게 대하던 병사들까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다. 그 가운데 강태우 중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표정이 있었다. 자존심과 후회, 그리고 존경이 섞인 눈빛. 김하사 아니 김 대장. 중사님. 한참을 망설이던 태우가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네? 내가 틀렸어. 규정만 따르는 게 군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를 보고 깨달았다. 진짜 군인은 국민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규정을 어긴 건 사실이니까요. 아니야. 넌 옳은 일을 했어. 태우는 하윤의 어깨를 두드렸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과거의 앙금은 사라지고 새로운 동료로서의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의무대를 정리하던 하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박소연 언니, 오늘 의대 수업에서 응급처치 실습했어요. 언니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언젠가 꼭 언니 같은 의사가 될게요. 하윤은 핸드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작은 용기가 만든 기적.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붉은 노을이 부대를 감싸고 있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할 거야. 그게 내가 군인이 된 이유니까.